주식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뭔 시한이 일이야. 무슨 나라에 아니 또 현대산업개발도 있었잖아 또.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 심리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 갑자기 급속도로 좀 나빠졌어요. 정말 날카로운 하락이 오면 또 새로운 또 어떠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또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1월 2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 파이낸스 센터 황유연 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방송 주제를 황유연 팀장 위로 방송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투자자들 위로 방송을 하시죠. 뭐 저만 힘들었겠어요.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위로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겁니다. 예, 이게 뭐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어떤 나라 주식을 하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네. 아까 나온 신문 기사 보니까 그 미국 주식 자동차 최근에 자동차주 루시드니 네. 뭐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리비안이니 네. 이런 데 들어간 한국 투자자들의 손실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50% 전후더라고 다. 지금 뭐 개별 성장 주식들이 대부분 좀 그렇죠. 오히려 그냥 진짜 초대형주들은 하락이 좀 있긴 하더라도 하락률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제 그 대형주들만 사실 조금 계속 버텨왔었던 거고 확실히 조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심해지니까 중소형주들은 더 심한 하락폭. 한국이랑 뭐 비슷하죠. 예. 한국은 뭐 계속 힘든 장 이어가고 있고 좀 반등시마다 현금 비중을 계속 뭐 늘리자. 뭐 저는 올해는 계속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예, 못했고 해야 돼. 앞으로 더 하지만 기회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렇게 좀 크래시 같은 이게 좀 정말 날카로운 하락이 오면 또 새로운 또 어떠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또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를 안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가까운 사례는 코로나 사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섹터로는 작년 8월 달 메타버스가 게임주들이 그랬고 정말 8월 달에 이제 게임주는 영원히 끝이다라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뭐 메타버스와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갔고 지금도 모든 종목들이 뭔가 리셋하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리셋 한번 갈아엎고 그다음에 다음 주도주 뭔지 한번 골라서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름 오래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이런 1월 달은 없었다. 첫 번째.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들이 많으셨을 건데 생각보다 그 여파가 굉장히 컸다. 그러게 이거 아니 각오는 했는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지.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가 일단은 그 두 개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급 블랙홀까지 생겨버리다 보니까 좀 시장이 계속 어려운 국면들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악재가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있었나 싶긴 한데요. 최근에 나온 악재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좀 이제 광주 사태가 좀 아파트 붕괴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드팩토가 임상이 좀 반려가 됐고, 반대로 또 그 다음날 또 MSDS 대장암으로 인해서 또 반등 나오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 이제 심리에 좀 안 좋은 건 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또 분식회계 감리 이슈가 또 재부각 됐었고, 이건 또 3월달로 또 연기된 상태죠. 그리고 위메이드의 위믹스 매도 사건이 있었고, 카카오 경영진 먹튀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 청약 수급 블랙홀에 대한 이슈 있었고, 또 오늘은 안트로전이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임상 실패하면서 정말 무섭게 하한가를 바로 꽂히더라고요. 이게 바이오가 저도 좋아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렇게 바로 무서운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뭐 이제 매집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오늘 그냥 얄짤없이 하한가에 꽂혀버린 거래량이 뭐 터질 새도 없이 꽂혀버렸고요. 거래량도 안 터지고. 네. 터졌네. 왜냐하면 이게 분으로
거의 뭐 이게 3분봉인데요. 이게 몇 분 만에 그냥 바로바로 퉁퉁퉁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뭐 시세가 없었고 안트로젠이 제가 되게 좋은 기억 갖고 있는 회사예요. 2018년도 때 보면 23만 원인가 26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3만 8천 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이게 2017년 18년 이때가 진짜 바이오 한국 바이오의 제2의 전성기였었거든요. 옛날 한미약품 이후에 정말로 이때 당시에 종목명에 젠이나 셀이나 뭐 진 뭐 이런 이름만 붙었어도 다 올라갔던 시기인데 이때 23만 8천 원 찍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하고 이렇게 밀렸는데 이때 왜 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이때 몰라요. 보면 이때도 보면 장중에 이때 딱딱이 보면 24 고가가 20%였었어요. 고가가 20%. 그리고 종가가 30 마이너스 9니까 이날 당일에 한 30% 빠진 거거든요. 고가 대비하면. 근데 이날 제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한 3시 무렵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대표님께서 안트로젠 대표가 우리 회사 고평가다. 네, 그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때 대량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음봉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정말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종목이 이때였죠. 그러니까 거래량 말고 거래 대금 기준으로. 거래 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 주식도 이제 다 왔나 보다.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카카오 말씀드릴 때도 이런 사례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른 일이고 어쨌든 안트로젠을 사고 또 하나 쳤고 어쨌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요새 그 아까 나 그 무슨 뉴스를 보니까 현대바이오 임상 이상 뭐 네. 들어갔다 뭐 이 얘기. 근데 보통 예전 그냥 평범한 시장은 이 정도 뉴스면은 그죠? 주가가 확 튀는데 오늘은 오히려 악재 나와도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밀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중이었기. 어제 한 8% 올랐는데 오늘 도로 한 8% 빠지니까. 네, 지금 야, 시장이 정말 지금 제약바이오 힘들구나. 심리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 갑자기 급속도로 좀 나빠졌어요. 예, 어쨌든 1월 초만 해도 셀트리온 그 이슈 나오기 전에 자사주 매입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BL 바이오 기술 수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분위기 좋게 형성을 하는 것 같더니만 또 계속 다시 악재 나오면서 이게 그래도 신라젠 상장 폐지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게 경험해보면 약간 투기성이 확실히 좀 짙어요. 그리고 심리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옆에 있는 종목이 성공하면 우리 종목도 성공하겠지라는 그 심리로 더 좀 약간 군집해서 움직이고 또 뭔가 안 좋으면 또 군집해서 빠져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심리가 좀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닥 섹터가 다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어제 어차피 이슈 얘기를 하는 김에 어제 솔루엠 제가 말씀드렸던 솔루엠도 되게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뭐 저도 이제 계속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어제 솔루엠 보시면 장중에 꽤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11%까지도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 확인했는데 솔루엠이 하고 있는 ESL이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한 석 달 전에만 나왔다면 아니면 최소한 12월 말에만 나왔어도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제 그냥 확실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는 역배열인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심리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호재가 나와도 투자자들은 현금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제 고객님만 해도 종목들 플러스 나면 일단은 빨간 거 보이면 먼저 팔아다가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아니면 좀 플러스 나서 판 걸 현금화했다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그런 행태를 할 거예요. 또는 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찔끔 올라서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 오늘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 경구용 치료제 네. 복제약 생산 네. 그 호재가 터졌는데 딱 상승 그래도 진짜 불구하고- 처음엔 좋았잖아요. 근데 네.
물량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코스닥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다 역배열인 상태고 머리 위에 다 이평선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물량을 다 얹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다 위에 올라오면 팔고 싶어하는 욕심들, 본전 심리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조금 수익 나면 팔아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면 잔고 올라오면 팔아야지 다들 그거만 노리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들이 연속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왔고 그리고 오늘 또 막판에 에코프로비엠 불나서 네, 화재도 났죠.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뭔 희한하게 일이야. 무슨 나라에 아니 또 현대산업개발도 있었잖아 또. 네,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랑 나왔겠는지 이거 저희가 지금 5시 50분인데요. 네. 에코프로비엠 시간회를 보면 조금 올라왔네. 아까 40만 원을 좀 깨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이게 장중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 공장은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조금 마지막에 수익률 격차 갈렸던 게 이거 화제지 않았나 싶은데 LNF는 오늘 한 1.5% 빠지고 끝났고 에코프로비엠은 4.6% 빠지고 끝났거든요. 정규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면 한 3% 정도 더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뭐 화재 난 거에 대한 반영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에서 물량이 지금 더 나오고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 40만 요 정도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딱 전 저점 여기서 딱 나오겠네요. 네, 여기 시점이 그거죠. 3원계 이슈 있었을 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자리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급등했다가 내려온 자리인데 40만 원 지지에 대한 공방전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뉴스를 보니까 그 연간 그 6만 톤의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데 이날 불이 난 그러니까 오늘 불이 난 청주 공장의 생산 능력은 2만 톤.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메인 공장은 아닌데 어쨌든 기존의 이익 추정치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진압하고 하면서 좀 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근데 있죠. 오늘 오전만 해도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 뭐냐면 산업계가 전부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 네. 그거의 첫 번째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조심했는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에코프로비엠이 그냥 1순위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대산업개발 이슈 있을 때도 다른 건설주가 의외로 조금 수급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다들 몸살이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S 건설주도 지금 조금 쉽지 않은 구간들이고 어느 업종 하나 잘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진짜 믿을 만한 섹터가 실적으로 믿을 만한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었는데 그래서 장비주들. 네, 소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제 지난 밤에 마이크론이 좀 많이 밀리면서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이 나왔고 제가 좋게 생각했던 소재 장비들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또 결국은 믿을 거는 실적인데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믿을 거는 실적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근본 있는 주식을 하자의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일수록 별로 정말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밀렸다고 칩시다. 모든 종목이 내 포트가 똑같이 6%, 7%씩 밀렸다고 쳤을 때 반등 나올 때는 분명히 좋은 주식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밀리고 어차피 까졌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다 마이너스 30%라고 쳤을 때 이럴 때 조금 이제는 포트를 좀 집중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좋은 종목으로. 어차피 다 밀렸어요. 그냥 뭐 일반 이제 별로 그냥 내가 테마성을 샀던 개별주든 아니면 정말로 좋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 샀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개별주가 상승률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근본 있는 주식들이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줄 때는 올라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뭐 키트 주식, 반도체 기판 주식들도 최근에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으로 리밸런싱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할머니 고객님한테도 보면 진짜 오랫동안 옛날에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한 몇십 년 된 거. 근데 그냥 물렸으니까 못 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7년, 8년 된 종목도 많아요. 그냥 본전 올 때까지 하세월로 기다리는 종목들.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좀 괜찮은 종목들로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소부장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뭐 이런 이슈로 힘들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 대표적으로 뭐 TSMC 수혜주일 수 있는 원익 QNC나
뭐 월덱스나 이거는 TSMC가 지난주에 50조 원 그 증설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뭐 반도체 기판도 결국은 증설에 대한 것들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TSMC 향 매출 비중 높은 원익 QNC, 원익 QNC 같은 건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밀렸다기보다 차트 보면 무서워요. 무서운 그냥 지지선을 뭐 깨고 내려온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명분이 있거든요. 살 수 있는 명분, 실적이 좋아진다 명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뭐 잘 버텼네. 이거 잘 버티다가 오늘 그냥 반도체 밀리가 그냥 같이 우르르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긍정적 희망을 좀 본 게 심택. 기판을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뭐야? 상한가요? 시간에서 이게 상한가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왜요? 아까 무슨 나올 일 때만 해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저? 아니요, 장난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5분 남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왜 제가 시간에는 못 보고 뉴스만 보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에서는 증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4시 반경에 요거 1,000억 정도 증설 투자가 나왔어요. 나왔고 완료 시점이 언제냐면 완료 시점이 올해 7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잠깐만요. 보죠. 네, 보시면 올해 7월 31일 완공이에요. 투자가 올해 이제 1월부터 지금부터 들어가서 7월에 완공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나오겠죠. 당연히. 공장을 증설했으니까 그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빠지면 정말 올 만약에 봄 정도에 뭐 시장이 좀 밀려서 그리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키 맞추기로 내려오면 이런 종목은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어서 이거는 월요일 날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아니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거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돼서 있어요? 거래가 예. 됐어요? 거래가 지금 55,000주 이상 됐고 10만 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을 수 있는 호재가 거. 있을 때. 이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실적에 대한 완전 이제 확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넷플릭스 뭐 시간에서 네. 20%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실적 안 좋다고. 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될 게 해성 DS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 완공도 안 됐고 해성 DS 기판 쪽 그렇고 원익 QNC나 월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주식을 네. 찾아야 된다 이 얘기죠. 많이 밀렸을 때 그러니까, 업종하고 상관없이. 네. 결국은 이럴 때 믿을 건 결국 실적이 편하거든요. 투자자들이 편해요. 근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편한 게 아니라 기관들도 이런 거 해야 편하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좋다라는 거의 말의 의미가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의 뭐 성장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업종마다 종목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할 건데 전년 대비보다는 성장해야죠. 많이? 무조건 성장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올해 제가 코스피 자체를 다른 방송에서도 가서 좀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 전체 지난해가 한 175조 순이익인데 올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올해 성장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저런 이슈로 상장해가지고 지금 덩치만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몸만 뻥튀기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내실은 없고. 그래서 지수 자체를 얼마큼 믿어야 되느냐. 좀 그런 건데 지금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결국은 증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 증설이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3분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자라고 했던 거죠. 예. 또는 올해 좀 확실히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폴더블이나 OLED나 이쪽은 실적 믿을 수 있는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니까 보는 거. 우리 전에 그 섹터들을 봤을 때 올해 더 좋아질 만한 섹터들로 뭐 자동차도 좀 있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조선도 있었고, 예, 그렇죠, 조선주. 근데 뭐 지금 대형주 섹터들은 뭐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 뭐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뭐 하나 다 작용하지 못하잖아요. 뭐 오로지 작용한 게 있다면
칼같이 손절매를 하셨던, 예, 리스크 관리 하셨던 분들만 손절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셨다면 지금 현금을 그리고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10%라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를 언제 살까에 대한 걸로 좀 사실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주식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근데 센 건지 안 센 건지는 모르지만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요거를 좀 볼까요? 이걸 보면 어제 반등은 좀 약간 페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이게 1월 20일이 어젠데요. 어제 코스피가 0.7% 올랐고 코스닥이 2.6%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면 7.1조밖에 안 돼요. 네. 보세요. 그럼 계속 원래 코스닥은 작년부터 계속 10조 대 유지했었거든요. 10조 이상.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줄죠. 9조 가다가 아마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가 7조에 7월 17일 날 7.8조 들어왔고 7.7조 들어왔고 어제가 상승률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2조도 안 됐어요. 네, 이게 아마 최근 1년에 봐도 가장 적을 거예요. 작년 5월 달인가가 7.4조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잠깐 봐보고. 이때가 7.4조 가장 적었을 때였거든요. 작년에 제일 적었을 때가 코스닥 7.4조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보다 더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오려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어제는 말 그대로 그냥 데드캣 바운드일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종가 무렵에 좀 팔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오늘 조금 조정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개별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우리는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지금 이번 주 장난이 아닌 거라 그냥 막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거래량도 뭐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 그 공포 탐욕 지수 보면 이제 20까지 내려왔고 RSI 우리가 흔히 이제 지수의 과매도 과매수 판단하는 지표도 거의 과매도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래밍 컴퓨터로 인한 매매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컴퓨터 말고 그냥 일정 부분 손절매 라인 건드리면 그냥 물량 쏟아지게끔. 근데 그게 물량 쏟아지니까 또 건드리고 또 건드려서 그냥 이게 이제 내려오는 폭이 올라갈 때는 그러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거의 뭐 엄청 날카롭게 사람이 하는 매도가 아니라 기계가 하는 매도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AI 그 프로그램. 네, 그렇죠. 아주 거칠어요. 네. 근데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게 2018년 10월 달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2018년 10월. 이게 나오고 나면 결국은 또 시장은 또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앞두고 그리고 제가 원래대로 이번 주 시장이 별로 그냥 그만저만 했으면 이제 다음 주는 설이 일주일 남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설 일주일 남는 시점은 항상 대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항상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한산해요. 더구나 이번에는 5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좀 다음 주도 좀 더 줄입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줄일 게 없죠.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 중에 어제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을 좀 보시고 코스닥이 한 10% 정도 나오면 10조 원 정도 많이 확 늘어서 나오면 그거는 조금 더 들고 또 될 것 같고 하루 거래 하루 거래 대금이 근데 거래 대금이 다음 주에 뭐 반등이 나와도 뭐 7조, 뭐 많아야 8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종목별로 봐서 오늘 올라서 저항에 닿다라고 하면 좀 줄이고 뭐 그런 식의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그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늘었죠. 있다면 네. 요거는 좋은 의미다. 네. 선바뀜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흘러내리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이거는 좀 안 그렇죠. 좋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계속 그 이게 종목으로 물량이니까. 볼 때랑 이제 지수로 볼 때랑은 좀 다른데 결국은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팔기만 거세인데
이 거래 매수세가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도 거래 대금이 늘어줘야 돼요. 근데 그럼 언제 늘어날 거냐를 모르겠다는 게 일단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게.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상승이 일어나도 코스닥 기준으로 10조 이상의 네.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상승이 일어났을 때 네. 아,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그렇죠. 첫 턴 하나 이제 보다. 조금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는 이제 좀 급한 거는 급하게 빠지는 건 좀 지났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코스피도 간혹 9조 원대, 8조 원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원대 말고 코스피도 보면 이게 13조, 15조 나올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가 좀 필요해요. 이럴 때가. 일단은 거래대금이 상승하면서. 둘 다 거래대금이 좀 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또 팔았던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최대한 몸을 좀 이미 사리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사리셔야 됩니다. 저도 다크서클이 눈을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다크서클이라 뒤에 이게 저 500원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